그 자살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현장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네?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변호인이 어느 변호사가 입회했어요? 처음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 안 했을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 특검에서는 1월 24일이었고요. 아니 특검 말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독일에서 들어와서 지금 조사받은 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와서 계속 그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변호사도 없이 조사했어요? 조서에는 지금 변호사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는 끝에 와서 조서를 참여를 하라 그런 적이 많았고 처음에는 질의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참여를 허락 안 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부분은. 예, 그러면 예.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K스포츠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이 더 블루 K 와가지고 고영태 일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영태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고영태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 증인이나 고영태가 뭐 그 노승일이나 박헌영한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하기로 한 것이 혹시 있었는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게 없다면 그 노승일이나 박헌영은 뭘 기대를 하고 그렇게 고영태를 도와주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선후배가 아니고 또 친구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재단을 한번 활용을 해서 예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의 일을 도모하고 저는 배제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뭐 무슨 돈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이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이제. 예. 그럼 정무위적 혹시 원내신 분 있어요? 문사식 변호사 한번 좀 몇 가지 좀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재판장님 괜찮으시다면 재판관님들 질문을 먼저 좀 아니 지금 다 있으시면 하시고 하시고. 네. 마무리를 우리 재판부에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럼 저희들 몇 사람이 같이 질문을. 예. 증인? 네.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혹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증인은 고영태, 유상영, 그다음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에다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유,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검찰 그거를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했죠?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이 시끄러워.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에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증인이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에. 증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출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만 해도 그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변호인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 언론 보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말씀 안 하신 하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시기 좀 이야기하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하신 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네. 그 노승일 부장이 그 청문회 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노승일 자기가 그 증인의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파일을 하나 다운받은 게 있대요.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를 잠깐 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다가 그 파일을 하나 넣어서 그것도 하나 다운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2개 파일을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노승일이가 그렇게 증인의 컴퓨터에 가서 다운을 받은 일,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다 파일을 하나 남긴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씨 컴퓨터를 쓴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승일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까지 받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증인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협박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묻고 나서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있으니까요. 아니 증인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정 변호사님,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는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니, 한참 신문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하고 계시거든요. 파일을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아니, 됐어요. 그런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됐으니까 계속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 그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아까 증언하실 때 이성환하고 차은택 씨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히는 과정이에요. 네, 너무 그거 정확히 지금 무슨 문제였던지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네. 지금 그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을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그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는 그 이재용 부의장의 경우 2015년 7월 25일경에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 대통령께서 약 20여 분간 왜 승마와 관련돼서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 강하게 질책을 해서 그 직후에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건너가 코어 스포츠와 200 몇십억대 용역계약 약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약 70억 정도에 넘는 돈을 그 실제 용역대금 내지는 말값으로 보내줬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내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270억이라는 거는 그 가상 금액이지 그 사람들이 집행할 저 의지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자기들 이거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공갈의 피해자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러면 피해자 아니면은 사전에 그 대통령하고 피청구인하고 삼성 측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 질문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 삼성 측에서는 마치 공갈의 피해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른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진 변호사 한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자꾸 엮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서 또 혹시 뭐 교감을 했나 잠깐 의심했는데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믿고 증인 검찰 수사 받을 때 폭행, 협박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증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 오늘 증언했던 내용들 열심히 듣고 읽었는데 거의 다르지는 않거든요. 옆 앞에 계신
이 자리도 그렇게 무섭고 수치스럽고 그런가요? 뭐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의상실 그 신사동에 있는 의상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사동 의상실은 증인이 운영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나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셨나요? 그건 어느 의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술 거부한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만 더 자꾸 확인하지 마시죠. 예, 하나만 새로운 걸 물어보시죠. 예. 그 증인은 그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회사를 그 피청구인에게 소개할 때 이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아까 답변을 다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저도 드리는데 증인이 너무 말씀하셨던 게 피청구인에게 대기업들이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력이 매우 좋은 기업이 기술력이 사장될 것 같아 안타까워서 소개했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대기업이 아닌가요? 아까 그건 대답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저하고 그 이영구 변호사님 지금 조금- 질문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없이 네.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네. 자꾸 질문하고 추궁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탄핵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만 네. 줄여서 하세요. 네? 네.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그 문하경 씨로부터 뭐 샤넬 백이나 명절에 선물을 오갔지만 4천만 원 금원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문하경 씨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문하경 씨도 그러면 검찰에서 무슨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거는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증인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문하경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증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확인하지 마시고요. 네. 확실한 걸 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70% 차명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플레이그라운드의 소유주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WK에서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고 또 피청구인 쪽 그 대리인에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통 그 WK의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증인은 그 민간인으로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인의 말이 한 것만 봐도 피청구인이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차은택 본인이 증인에게 문학의 인사를 추천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필승, 정동춘의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임원진의 명단도 정동춘 등 정호성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깊이 관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운영체가 문제고 또 사업 계획이 문제고 진행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묻는 게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변호인이 무슨 주장하실 것이지 네, 증인한테 네, 물을 내용이 아닌데요. 그 이 마지막 변호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시면 질문 기회는 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물어보십시오. 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제적 공동체와 그 관련해서 증인은 이제 재산이 그 유치원 운영하던 그 재산이 기본적인 재산이다라고 했는데 그 증인의 그 피청구인이 원래 그 피청구인의 재산이 증인의 아버지이신 그 최태민 씨한테 그 피청구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고 그것이 증인의 본인이나 증인 그 가족들한테 상속이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그 피청구인과 재산의 그 어떤 공동체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상입니다.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일을 지금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만 사실관계, 새로운 사실관계입니다. 이제 저기 변론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너무 단계니까 힘듭니다. 네. 하세요. 똑같은 아주 질문을 줄여서 계속 하시니까.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대해서만 질문하세요. 증인 대구의 보광직물 아십니까? 모릅니다. 차순자 씨 모르세요? 모릅니다. 대구의 시의원 하시는 분인데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 보광직물의 차순자 씨도 경제사절단으로 10여 차례 다녀왔는데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십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SK에 80억 원의 해외 전지 훈련을 요청을 할 때 박헌영 등이 그 80억을 국내 뭐 WK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비덱스포츠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거 아십니까? 그거는 기획 단계에 불과했고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증인과 무관하다면은 왜 돈을 독일로 보내달라라고 그거는 하는 거냐? 독일로 보내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무관하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 건강도 안 좋은데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가급적 축약해서 한두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재단 관련돼서 자꾸 질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K스포츠 같으면은 이제 정동춘 2대 이사장 그리고 김필승 이사 이분들을 이제 뭐 아까 서상욱 씨나 이런 분들로부터 추천받아서 이력서를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증인 말고 이분들을 또 정호성 비서관이나 청와대 쪽에 추천한 다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은 안 그 정도. 드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증인을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박도 했다라고 하는 고영태 등 여러 사람을 쭉 말씀하셨죠. 네. 이분들이 대개 지금 K스포츠에서 관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일제히 그 K스포츠 관련된 사업 계획 같은 거는 모두 증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신 거죠? 네, 그거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이너나 뭐 이런 거는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 겁니다. 정현식 씨도 그 증인이 지시 따라서 일했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정현식 씨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일단은 모르겠다. 예. 그다음에 그 K스포츠 부장으로 있는 강사민이란 부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사람은 잘 모르고 그 저기 뭐지? 그분은 잘 모른다. 예. 그 사람 친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그리고 저 증인님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예전에 그 왕십리에 가서 이영일 씨란 분한테서 기치료 받고 하신 일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 아드님이 이철용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철용 씨도 근데 그 저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K스포츠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분도 그러면 저 고영태 씨 측에 지금 포섭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고영태 씨 소속이 아닙니다. 거긴 아닌데. 네. 근데 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마 아버님이 그렇게 한 거로 그렇게 한 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미르재단의 그 이성한 사무총장이나 이한선 상임이사 이런 분들도 증인이 추천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입니까? 이분들도 그 증인이 미르의 회장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이분들도 모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차은택 씨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차은택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차은택 네. 편을 들어서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을 저한테 미루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은택 씨가 왜 증인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게 할까요? 차은택 씨도 자기가 구속된 상태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여기 피청구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지금 여기선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피청구인께서 이제 잘 아는 지인인 증인으로부터 연설문이나 홍보 관련 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설문은 언제까지 좀 도움을 주셨나요? 아까 뭐 여성적인 그런 표현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도움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글쎄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따님이 대학 들어간 이후에도 좀 그때는 안 했던 것 안 같습니다.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홍보 관련 일을 도움을 받았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홍보 관련 일이란 거는 홍보 관련 일은 별로 제가 한 게 없는데. 한 건 없는 것 같다. 여러 대 사용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제 전화번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 제 전화번호를 많이 알아갖고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잘 안 쓰고 차명폰을 직원 거를 썼습니다. 증인이 그 관련된 사람 예를 들면 K스포츠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한테도 차명폰을 써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그렇게 한 없습니다.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관련된 사람들 자료 증언이나 아니면 증인하고 오갔다는 이런 메시지 같은 걸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메시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자료가 수사 기록에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피하게 하고 직접 통화를 하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통화나 메시지나 이런 걸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가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취지로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은 청와대에 아까 출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최근에 가장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때는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로 어떤 요일에 가셨습니까? 아마도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가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주말에 가셨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뭐 주중에 간 것도 있고 주말에 간 것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그럼 납니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몇 번 정도 안 갔습니다. 그럼 가실 때는 어떤 차를 타고 가셨습니까? 그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증인의 차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차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누구입니까? 뭐 그때마다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억나시는 대로 뭐 한두 분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그다음에 아까 증인이 청구인 대리인께서 신문하실 때 캄플라테 씨를 모른다고 하셨죠? 갑자기 물어봐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신문하실 때는 캄플라테 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셨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시기는 아시나요? 네. 그다음에 김필승 씨와 아까 정동춘 씨인가요? 그분들 면접을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말을 중단을 하셨거든요. K스포츠 재단에서. 아니, 면접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대면은 하셨습니까? 네, 한번 대면한 적 있습니다. 대면해서 이 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서류가 올라간 다음에 됐다고 그랬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이 아까 이제 미르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피청구인께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아까 증인이 민간인인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단에 대해서 관장 부서도 있을 테이고 이사회도 있을 테인데 굳이 민간인인 증인에 대해서 피청구인께서 살펴봐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보라시는 얘기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사회에 관여하거나 뭐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보라는 것이 그럼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뭐 잘 돌아가는지 보라는 거죠. 뭐 어떤 의미까지는 뭐 정확히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성한 씨와 차은택 씨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증인이 그러면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만약에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뭐 한참 위에 터진 일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보겠습니다. 그 정호성 씨와 증인이 이제 문자를 주고 받으시기도 하시고 메일로 공유를 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호성 씨가 문자를 메일을 밤늦게 안 보낼 때는 증인이 언제 보냈느냐,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도 있으시죠? 네. 그건데 왜 그랬습니까? 증인이 굳이 그 서류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낸다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왜 증인이 그걸 꼭 봐야지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수가 있나요? 아니, 꼭 정호성 비서관은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꼭 챙기는 정확한 스타일이니까. 그다음에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정호성 비서관이 아마 증인을 선생님이라 칭한 것 같아요.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증인은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은 안 납니다. 문자가 갔으니까 갔겠죠. 네. 그러면 이런 증인이 받은 서류 중에 증인이 확정을 해야 되거나 이 말대로 컨펌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연설문 그런 겁니다. 연설문은 컨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다음날 하니까 서로 꼼꼼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하시죠. 아까 청와대에 더러 이렇게 왕래를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청와대 들어가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조리장이었던 분 얘기에 의하면은 그 피청구인 이영선 증인 정호성 등 이런 사람들 순서로 각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리장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저는 그쪽에서 들어가면 빨리 나오려고 그랬지 밥을 먹고 그렇게 긴 시간 있으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조리장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조리장 없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은 각기 식사한 걸로 보면은 오히려 그 증인이 얘기하는 거랑 많이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그런 그러면은 얘기를 했는데. 그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증인과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과의 관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그러니까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적재단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대개 그 준비위원회 같은 좀 공조직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시죠. 증인 8시간 이상 증언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태블릿 PC 한 대 선물한 적 있습니까? 선물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묻느냐면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고영태 씨가 나와서 증언하면서 증인한테서 태블릿 PC 한 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우리 최소원 증인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셨죠? 예? 네.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수사를 받으면서 그래 됐습니까?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잠깐 양해를 약을 먹은 겁니다. 그 신경쇠약하고 공황장애 이런 거 관련된 약입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또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네. 예.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약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이 들어서.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서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네.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혹시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그 자살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현장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네?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변호인이 어느 변호사가 입회했어요? 처음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 안 했을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 특검에서는 1월 24일이었고요. 아니 특검 말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독일에서 들어와서 지금 조사받은 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와서 계속 그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변호사도 없이 조사했어요? 조서에는 지금 변호사 참여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는 끝에 와서 조서를 참여를 하라 그런 적이 많았고 처음에는 질의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참여를 허락 안 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부분은. 예, 그러면 예.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K스포츠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이 더블로 K 와가지고 고영태 일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영태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고영태가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 증인이나 고영태가 뭐 그 노승일이나 박헌영한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하기로 한 것이 혹시 있었는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게 없다면 그 노승일이나 박헌영은 뭘 기대를 하고 그렇게 고영태를 도와주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선후배가 아니고 또 친구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재단을 한번 활용을 해서 예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의 일을 도모하고 저는 배제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뭐 무슨 돈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이런 저는 얘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이제 예. 그럼 정무위적 혹시 원내신 분 있어요? 문사식 변호사 한번 좀 몇 가지 좀 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재판장님 괜찮으시다면 재판관님들 질문을 먼저 좀 아니 지금 다 있으시면 하시고, 하시고. 네. 마무리를 우리 재판부에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럼 저희들 그 몇 사람이 같이 질문할게요. 예.